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군사적 목적의 전용 위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은 민간 위성인 무궁화 5호 지상 관측 위성인 아리랑 3회 2호 등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군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우리는 세계 10번째 군 전용 위성 보유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 지상에서 관측 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아나시스 2호의 임무가 시작되면 우리 군 통신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감시 정찰과 지휘 통제, 정밀 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 공통합의 입체 기동작전 수행 능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시스 2호는 적의 재민 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군 겸용 위성이 적의 재민 공격에 당하면 군은 미군 위성의 통신망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시스 2호를 통해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뿐만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최초의 정찰 위성 확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5 사업입니다. 425는 4위성과 25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입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 인사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5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께 1호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5 위성은 해상도 0.3에서 0.5m 수준의 고성능 중대형급 위성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톤급 이상 다목적 실용 위성과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의 중간 수준인 800kg급 위성이 될 전망입니다. 425 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인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성은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할 수 있는데 주야간과 비가 오는 때에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초소형사 레이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큐브 위성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군 체계 개발에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으로 2023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큐브 위성부터는 고흥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발사체를 사용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큐브 위성은 원통형 본체에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앞면은 레이더로, 뒷면은 태양 전지판으로 이루어지며 무게는 66kg 이하입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 위성 중 재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 위성보다 더 가벼운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초소형 위성의 장점은 기존 중대형 위성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 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소형 위성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 큐브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주야가 낙천 후에도 높이 510km의 저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할 경우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적에도 군사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발사체 개발의 걸림돌도 해제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로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외도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다수의 위성을 국내에서 개발된 고체 연료 발사체로 발사한다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할 경우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언제든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큐브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 위해 보흥 발사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흥 발사장 내 발사 설비 구축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때문에 위성을 쏟아올릴 때마다 해외 업체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7월 첫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도 미국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정찰 위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2025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425 위성도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은 EOIR 위성의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로 결정했고 4위성 3기는 내년 상반기 스페이스X를 비롯한 해외 4개 업체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이 초소형 큐브 위성부터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한다면 민간 우주 발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추력이 100만 파운드 초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2단부가 추력 100만 파운드 초에 맞춰 개발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나로호의 1단은 액체 연료 추진체로 구성하고 2단부가 고체 연료 기반의 킥모터였는데 고체 연료 추력이 100만 파운드 초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이는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한다면 100만 파운드 초가 넘는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 묶음으로 300톤급이며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하지만 누리호 1단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장착해서 사용하면 합재 위성 무게를 2톤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땅에서 떠오를 때 액체와 고체 연료를 함께 활용하고 고체 연료가 모두 타버린 뒤에는 추력을 조절하면서 위성의 위치를 세밀히 맞추기 위해 액체 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연료로 된 부스터를 장착한 혼합형 로켓을 만들면 발사 중량을 4톤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발된 로켓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면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독자적 작전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425 위성이나 4위성은 저궤도 위성이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만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인 36,000km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과는 임무가 다릅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까지 하려면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나 우주적외선 시스템 위성 같은 정지궤도 위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군사용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하늘과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 분석하는 역량을 키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큐브 위성을 우리나라 고흥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발사체를 가지고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은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